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우리 이런 거 있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 바로 지하 군사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군사 기지와 연결된 땅굴 등등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북한이 지어줬다고 하네요. 북한이 지어줬다는 것은 북한 군사시설도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대안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해상공원으로 썼던 민스크 항공모함이 원인 불상 화재로 대파됐다는 소식에서부터, 알제리가 중국산 YJ-12B 지대함 미사일을 도입해서 지중해 항로를 위협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해상공원용으로 구입했지만 몇 년째 양스강 하구에 방치되어 있던 구소련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 민스크함이 화재로 대파되었습니다. 민간인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 방치된 이 항모의 화재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아온 대만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CM-24 장갑차와 M41D 경전차, F5 전투기 등 1000여 점의 구형 장비들을 속히 퇴역시키고 신형 장비를 대량 조달해 이를 대체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소요 예산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던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미국제 트럭을 무장 트럭으로 개조해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PKM 기관총을 탑재한 테크니컬 차량을 공개했는데, 대러시아 제재가 한창인데 도대체 이 차량들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령 40년이 다 돼가는 캐나다 공군의 CF-18 호넷 전투기가 신형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고 장기 운용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가 264기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블록 2 플러스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CF-18A에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알제리가 중국으로부터 YJ-12B 지대함 미사일을 비밀리에 도입해 전력화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마3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YJ-12B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유사시 지브랄터 해협을 틀어막을 수 있는 전력으로 운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민스크함이죠. 그러니까 키예프급 항공모함, 우리가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항공 중순양함이에요. 수직 이착륙, 단거리 이륙하는 이런 비행기 이착륙시킬 수 있고, 여기 함수 부분에 보시다시피 미사일하고 덕지덕지 있어요. 자, 이거 1번 함이 키예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죠. 2번 함이 민스크, 지금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죠. 3번 함이 노보로시스크, 지금 흑해 연안에 세바스토폴에서 다 피신 가서 있는 그 러시아 항구죠. 노보로시스크. 4번 함이 고로시코프. 고로시코프는 거의 다 만들어 가다가 그걸 인도가 사서 인도가 그걸 비크라마디티아 항모로 개장해서 썼고요. 그리고 키예프, 1번 함 키예프는 중국이 중고로 샀습니다. 사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 앞에 있는 텐진, 그 텐진의 바닷가에 이렇게 해상공원으로 썼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꽤 이렇게 잘 꾸며 놨습니다. 보존을 잘 해놨더군요. 물론 제가 간 거는 지금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함과 3번 함인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를 우리 한국의 이 회사가 샀어요. 주식회사 영유통이라는 데서 사가지고 고철로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함인 노보로시스크는 고철로 해체를 했고, 2번 함인 민스크는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고철 해체 작업을 못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진해 앞에도 이렇게 장기간 정박해 있고 하면서 우리 해군이 관련한 정보들을 다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의 환경단체에 의해서 한국에서 해체 작업을 못하고 이걸 중국이 샀어요. 그래서 홍콩 옆에 있는 선전, 그 선전시에서 해상공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쯔강 쪽으로 끌고 와서 양쯔강 하구의 이 호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장기간 대놨는데, 이걸 2020년도에 어떤 독일 유튜버가 잠입 취재하고, 완전히 그냥 뭐 방치되어 있으니까 쓰레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잠입 취재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불이 나서 완전히 그냥 대파였다 항선 전소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었다. 이 복구불능 상태인 거죠. 누가 뭐 거기서 방화를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거쳐서 갔던 이 민스크 항모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색다르네요. 자, 대만이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방비를 아주 강하게 드라마틱하게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올려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더 올리면서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M41 경전차 이런 거 76mm 포, 이게 무슨 뭐 방어력이 세길 합니까? 공격력이 세길 합니까? 자, 이런 거 가지고 대만 지킨다, 이건 뭐 중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거 M41 경전차 이거 다 퇴역시켜서 CM32 차량용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 얹은 그 운표라고 하는 것으로 다 대체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K200 같은 거 M123 장갑차의 파생형이죠. 대만도 그게 있습니다. CM24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전적으로 CM32라는 차량용 장갑차로 다 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또 F5, 우리 한국이 F5 많이 도입했는데, 대만이 사실은 세계 최대의 F5 조립 생산국이었죠. 라이센스 생산국. 그래서 우리가 제공호를 부품 도입해서 조립 생산했을 때 그 대만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대만이 F5에 대한 당시 라이센스가 아주 수준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된 F5들이죠. 그래서 그거 다 대체하고, 그래서 경국 전투기 바탕의 AT5 경전투기로 또 대체하고 하는 현대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길 바랍니다. 자, 체첸 수장이 사이버 트럭, 이거 테슬라에서 만든 그 픽업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거 방탄이야 하고 자랑을 했는데, 방탄이라서 그런지 이걸 가지고 테크니컬 차량으로 운영하겠다, 위에다가 기관총 장착해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체첸의 수장 람잔 카드로프 죽을 것 같더니 또 살았네요. 카드로프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우리 이걸 기관총 탑재 차량으로 쓸 거야 라고 자랑을 했는데, 자기가 타고 싶어서 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의 아주 고가의 이 픽업 트럭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픽업 트럭 싸죠? 이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비하면. 카드로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테크니컬 공격 차량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자, 캐나다가 호넷 전투기 130대 정도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형 다 퇴역하고 지금 남은 게 85대 남았는데, 지금 85대 남은 상태에서 F-35A를 88대, 88대를 또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부터 들어와요. 그런데 이 호넷 전투기를 그러면 2026년에 88대가 한꺼번에 툭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캐나다는 80대 이상의 전투기를 계속 운용하기를 바라니까 순차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 자, 이거 지금 현대전에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진작에 이제 업그레이드 했고, 여기다가 사이드와인드 9X를 드디어 인테그레이션 했다라는 건데, 지금 현대 공중전의 근접전에서 180도 또는 90도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열추적 미사일이 아니면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과거처럼 꼬리를 잡아야 되고 정면에서 봐야 되고, 뭐 그것도 뭐 한 15도 각도, 한 15도 각도를 어떻게 꼬리를 잡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분간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버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와인더 9X 운영하게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구형 전투기들 지금 이 F-16 피스브릿지 사업에서 들어온 거 블락 52 정도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9X를 운영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북한 전투기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그래서 근접전에서 필승 카드 사이드와인드 9X는 반드시 어떤 전투기든지 해줘야 된다. 그게 FA-50도 마찬가지다. 그냥 야 사이드와인드 탄이 있으니까 FA-50은 좀 싸니까 FA-50은 그냥 사이드와인드 L 버전 이런 거 써. 그럼 FA-50은 뭐 죽으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전부 9X로 우리도 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제리 친중 친러 국가죠. 알제리 서쪽에 있는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고, 이 알제리가 중국산 무기 계속 도입하더니, 원래 러시아전 무기 계속 도입하다가 지금 제재로 도입 못하니까 중국산 무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YJ-12B라고 하는 지대함 미사일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마하 3의 속도에 사거리가 무려 500km나 돼요. 근데 지브랄타 해협 딱 알제리 코앞에 있죠.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 그리고 그 북쪽에는 지중해, 그 북쪽에는 스페인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 딱 지브랄타 해협으로 지중해가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브랄타 해협으로 들어오는 서방 해군을 경멸할 수 있는, 즉 지브랄타 해협을 틀어막을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알제리가 도입했다라는 우려스러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헤즈볼라가 왜 이런 걸 공개했을까? 그리고 공개한 내용은 뭘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땅굴 네트워크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병력과 오토바이는 물론 트럭과 장갑차 같은 중장비도 움직일 수 있는 이 땅굴, 알고 보니 북한이 건설한 시설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광범위한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통해 대규모 화력 투사는 물론 대규모 전투병력의 신속한 침투 기동도 가능하다고 복수의 헤즈볼라 선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알-마야딘 등 헤즈볼라 선전 매체들은 다련장 로켓 발사기가 움직이는 이 거대한 땅굴 내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들 지하기지에는 로켓 발사 차량이 차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연속 로켓 발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다련장 로켓 발사기는 시리아에서 제작된 카이바르-1으로 식별됐는데요. 이 발사 차량은 탄도 중량 150kg, 사거리 100km의 103mm 로켓을 4연장 또는 6연장으로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전역에 하마스가 뚫어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거대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라며, 일부 땅굴은 이스라엘 영토 내부로 이어져 있어 유사시 신속한 병력 침투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정보 장교 출신의 탈베리 알마 연구센터 소장을 인용해서 이 땅굴 네트워크는 용도에 따라 크고 작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땅굴 중간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거대한 공간이 건설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리 소장은 이 땅굴이 1980년대부터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고, 이번에 공개된 다련장 로켓 발사 진지 외에도 파테 110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진지도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나설 경우 북한에 건설되어 있는 땅굴 시설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이 지하 군사 시설의 효용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땅굴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네, 땅굴인데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그래 보이죠. 자, 그러면서 뭐 땅굴 내부를 막 보여줍니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이 통로가 거의 뭐 도로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 벽면이 굴을 파놓은 이 암석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련장 로켓이 움직입니다. 다련장 로켓이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도어가 있어서 그 도어를 통해서 로켓을 쏘는데, 이 302mm 로켓이 사거리가 무려 100k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인구 밀집 지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사거리에 있다라는 건데, 자, 저는 여기에서 헤즈볼라가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니들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거 첫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또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게 북한이 1980년대부터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굴 지하시설의 구조가 북한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하 기지와 땅굴이 이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내륙으로도
이 침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북한도 우리 뭐 제1, 제3, 제2, 뭐 제4 땅굴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직도 모르는 땅굴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북한하고 구조가 기능이 흡사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할 때 이 땅굴 지하기지를 어떻게 제압하고 파괴하느냐, 그리고 이 지하기지가 이스라엘군을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지하기지로 또 땅굴로 괴롭힐 거냐 라는 대리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압하냐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군은 또 어떻게 제압해야 되냐 하는 교범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이 땅굴 부분 그리고 지하시설 부분을 어떻게 파괴하고 제압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어떻게 제압할 건가를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 그런 교보제가 되기도 하겠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땅굴 또 지하시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우리가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은 제법 깁니다. 한 3분 넘는 영상인데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씩 보시면서 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북한도 땅굴이 또는 지하시설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대리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